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전고점, 월가 큰손들의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거의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 큰손들의 좀 수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원하고 어떤 걸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최근에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 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하나에 수익률이 1%씩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좀 실시간으로 나오는 미국의 정보나 뉴스나 원문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고 있는 실시간 미국 뉴스, 정보, 원문 뉴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는 거 그대로 공유해드리니까 이 무료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전부 같이 보면서 수익이든 안정적인 대응이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이미 한 3,2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메인이 뭐냐? 과연 트럼프가 어디에 꽂혀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 메인은 이겁니다. 28년 만에 최대 이자 지급. 이거에 지금 꽂혀 있어요. 이자를 좀 덜 내야 된다라고 지금 결론 내는 겁니다. 사실 감세안이라는 게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이자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채권을 발행하는데 내는 이자가 최대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9월까지 이 회계연도에서 나왔던 이자 지급액을 보면은 미국 재무부는 9월 마감한 2024년 회계연도 2023년 10월에서 2024년 9월에 순이자 지급액으로 약 8,82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200조 원을 지출을 했어요. 1,200조면은 말도 안 되는 사실 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천조국이라고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비가 1,000조가 나가서 천조국인데 지금 이자로 1,200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용은 GDP 대비 3.06%에 달하고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2024년 순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국방 예산액 약 8,741억 달러. 그러니까 국방으로 1,000조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이 이자액으로 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사실 정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운영폭을 제한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위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차기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가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감세안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이자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연장을 하든 새로 발행을 하던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결국엔 이 금리를 낮추는 온갖 정책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SLR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하락을 위한 SLR인데 이게 그냥 뭐 분위기라든가 인력 배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연준이 국채 시장의 주요 이슈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개정 관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간단해요. 너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거나 하려면 너 그만큼 자기 자본 넣어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고 하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죠.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 자본은 뭐예요? 내 돈이죠. 그러면 이거 비율을 꽂아 넣는 게 부담입니다. 왜? 자기 자본은 현금이니까. 그래서 은행이 생각보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무리하게 못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자본을 꽂아 넣어야 돼서. 그래서 연준이 25일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고 온라인 중계 등 공개 방식으로 SLR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비율이고요. 총 익스포저 노출되는 금액이 자기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대비 3%는 유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더 큰 은행은 아마 5%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을 이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라는 거는
야, 이만큼은 있어야 너네가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 비율에서 미국채를 빼자라는 거죠. 야, 미국채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투자로 봐야 되냐? 이 정도면 우리가 익스포저에서 빼주자. 그러면 이 대형 은행들이 채권을 매수하는데 상당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SLR 규제 완화가 되면 미국채를 사는데 대형 은행들의 규제가 없어지면서 미국채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LR 규제 완화는 결국엔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이 기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금리를 막 끌어내리진 못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어떤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번에 상원 통과를 했죠. 하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니역스 액트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이 규제를 먹이는 법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법안은 말 그대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상용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활성화 법안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상원 이 최종 표결을 통과했고요.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원화 등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인데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 얘기했죠. 1달러로 예를 들어 뭐 테더라고 하겠습니다. 1테더를 산다. 그럼 테더를 주겠죠. 얘한테. 테더를 줍니다. 그럼 1달러가 들어와요. 그럼 1달러를 어떻게 고정시키냐? 그 1달러를 가지고 미국채를 삽니다. 그래서 미국채로 넣어놨다가 이제 얘네가 다시 테더를 나 다시 돌려줘 하면은 팔고 다시 달러로 돌려주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만큼 미국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은 이번에 상원 문턱을 넘고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 등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상원에서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면 하원도 뭐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원하는 기관은 연방 또는 주정부의 발행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가를 받기 어렵겠죠. 하지만 받은 곳은 독점한다라고 봐야 돼요. 받았다? 그럼 너네들이 어렵지만 받은 곳이 독점한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든가 서클이 들고 있는 미국채 수준이 얼마나 되냐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채 수준에 거의 맞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 매수세를 또는 미국채 수요를 엄청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발행이 많아질수록 결국엔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약세가 유지가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약세예요. 그럼 달러 약세는 또 뭐 때문인데? 간단하죠. 부채이자 부담 하락을 위한 채권 수요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채권 수요 증진, SLR 규제도 대형 은행들의 미국채 매수를 위함. 전부 다 채권 수요 증진이에요. 다 뭐 때문에? 이자 부담 하락을 위한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채권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란 정책은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는 왜 합니까? 달러 약세는 뭐예요? 타국이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달러가 떨어지면 부채가 적어 보입니다. 왜? 항상 얘기하지만 1달러에 1,400원 이란 말이에요. 근데 달러가 약세가 돼. 어떻게 됩니까? 1달러에 1,300원 되겠죠.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죠.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 그 타국에서 달러 부채 들고 있으면 그 가치가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약세, 코인 채권 수요 증진, 채권 금리 하락 이게 결국에는 이 채권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이건 자 기반을 까는 거고 기반을 깔고 난 다음에 메인은 금리 인하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 하락 기반을 만들어 놓고 결국엔 아마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한 금리 인하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금리 인하를 두 번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연준이 뭐 얘기합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든 실업률이 올라가든 금리 인하의 명분을 줘라. 명분 없이 금리 인하합니까? 안 한다는 분위기죠. 그럼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연준의 이 의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한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일시적인 충격이 저는 7월에서 8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 8월 사이에 일시적인 충격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이후에 한 9월쯤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아직은 괜찮지만 아마 7월에 부채한도 인상이 된 다음이 충격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유동성은 어떤데요? 그래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세금이 들어와가지고 2,700억, 600억 돈 2,8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세금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4,400억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로는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미국장이 휴장이라서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나올 것 같고요. 이게 하루 정도 지난 겁니다. 세금 들어오고 하루 지났는데 400억 달러가 까였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7월 한 중순 정도 봤을 때는 2천억 달러 중반쯤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는 얘기하지만 7월 중순 말에서 8월 초쯤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10% 정도 열어놔야 된다. 매번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관세라든가 이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유동성 자체로는 분명 마이너스 10% 전후로 이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역시나 밑바닥에 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스테이블 코인이나 SLR 규제 완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 급격하게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래포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혹시나 뭐 어디선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보고 있는 거다. 지금 변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랑 일본 30년 국채 금리입니다. 일본 국채도 쉽게 안 떨어져요. 그 이유는 일단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2만엔을 뿌리겠다. 돈을 뿌리겠다. 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국채가 쉽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반등세가 나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2주 동안에 이란을 공격할지 지금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 상승에 따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올라가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SLR 규제 완화, 모든 흐름이 결국은 이거를 끌어내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데 올해 아마 신뢰도 회복이 되려면 SLR, 스테이블 다 통과되고 그 다음에 충격 주고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돼야 쭉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이렇습니다. TJ 잔고는 6월 세금 유입으로 다시 4천억대로 올라왔고요. 7월 중순 말쯤 2천억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LR 규제 완화, 스테이블 코인 전부 채권 금리 하락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채권 이자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고 약달러도 결국에는 부채에 대해서 평가가 떨어질 수 있게 부채에 대해서 가격이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죠. 1달러의 부채가 원래 1,400원이었는데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 1달러에 부채가 얼마 돼요? 1,3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떨어진 거잖아요. 부채가 가만히 있었는데 달러가 약세가 나왔던 이유로. 그래서 결국 메인은 금리 인하고요. 7월에서 8월쯤 고용 및 시장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근데 왜 7월에서 8월이 됐냐면 원래는 7월 초에 법안이 통과해요. 근데 그게 미뤄졌잖아요. 법안이 통과가 7월 중순 말로.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이면 아마 7월 말에서 8월 초쯤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은 분명 충격이 나오고 나서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충격은 7월 말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너무 중요하고요. 관세 협의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방향성이 관망을 얘기하고요. 보유자는 홀딩 분할 매도입니다. 신규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지금 신규들은 대기하시고요. 예, 여기서 미국 주식 지금 당장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고점 가능성이 65%인데 아마 7월 말쯤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좀 미뤄질 것 같아요. 7월 말로. 7월 원래는 초중순이었는데 7월 말로 미룰 수 있다. 부채한도 인상 시기에 따라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관망 구간입니다. 신규는 진입하지 마셔라 얘기하고요.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인데 7월 말로 보겠습니다. 예, 7월 원래는 초중순이었는데 그게 7월 4일 통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수정하는 바람에 미뤄졌어요. 그래서 7월 말 전망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이너스는 10% 전후로 흔들릴 가능성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랑 어디서 바닥에 사야 될까, 언제 이 눌림목에 사야 될까를 매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꼭 여러분들 제가 올린 영상 같이 어디가 저점이고 언제가 저점인지 실시간으로 정리하는 거 마켓 타이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힘을 입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뉴스, 미국 정보, 원문 뉴스 다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료로 입장해서 이 자료들 같이 공유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3,2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리얼미국 주식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